극심한 통증을 앓는 척추 질환 환자들이 수술을 망설이거나 꺼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절개 범위가 넓고 회복이 더딘 수술을 받아봤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척추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는 경우겠죠. 그래서 신경이 다칠수록 빨리 신경이 회복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수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을 압박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신경의 마비가 오래 지속되면 회복되는 정도가 좀 적겠죠.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뭐 척추가 휘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수술 이후에도 그 휘어진 정도가 많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일에 빨리 수술하는 게, 신경 마비가 있거나 너무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은 다 열어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수술하던 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수술들을 좀 더 쉽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도 높고, 그다음에 환자에게도 조금 더 이제 근육이나 근육 손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또 출혈도 훨씬 더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간단하고 환자들이 조금 더 뭔가 이게 좀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령, 기저질환, 수술병력, 희귀병 등 척추 수술을 까다롭게 만드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치료법이 다양하지 않은 시절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의술의 발전으로 좀 더 많은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대처가 늦어지는 만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척추 질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은 병원장. 신체 중심이 되는 척추를 바로잡는 정형외과 전문의 남태욱 병원장. 이주식 씨는 최근 들어 허리와 엉치가 유독 아프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걸음을 떼는 게 힘들어져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9월 달부터 아팠어요. 9월 달부터 많이 아팠어요. 서가 있기도 힘들고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래요. 다리가 막 탁탁 쑤시고 바늘과 쑤시는 거 몇 코로 그렇게 아파요. 양쪽 다리 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인데 다리 쪽으로 많이 불편해요. 다리가 너무 막 쑤시고 바늘과 쑤시는 거. 양쪽이 다 쑤셔요? 예, 예. 양쪽이 다 쑤시는데 오른쪽이 더해요, 왼쪽이 더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래서 골반 쪽에서 일로.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 당시에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호전됐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분이 저한테 한 12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허리를 좀 아파서 간헐적으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 눕기도 힘들고 이렇게 걷는 게 힘드니까 지금 오셨는데, 지금은 좀 수술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4번, 5번 하고 밑에가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많이 막혔어요. 협착증이 제법 심해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바람에 통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해 수술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맨 여기는 내가 여기 4번, 5번은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좀 넓혀줄 거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좀 받쳐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그래 나사를 좀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4번, 5번하고 5번 천추 협착증이 있는데, 지금도 연세가 뭐 78세, 우리 나이로 80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래
다시 수술 안 하게 그래 하기 위해서 맨 밑에 마디는 유압술이죠. 보강을 하고 4번, 5번은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유합술이라고 하면 척추뼈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허리가 뻣뻣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합술을 받은 환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 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유압술이라는 것이 모든 척추의 그 통증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여서 너무 많은 범위를 유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위를 유압하다 보니까 인접분절, 가까운 분절에 병이 잘 생겼어요. 빨리 생기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가 분석이 이래되고 쌓이다 보니까 그 유압하는 범위를 진짜 최소한 꼭 해야 될 부분만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유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으로 유압을 하게 되면 이 주변의 근육의 손상을 적게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후유증이 덜 남게 돼서 유압술, 한두 마디 유압술은 거의 그냥 똑같이 감압 한 마디 한 거와 비슷하게 거의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전 수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절개 범위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회복을 도와줄 겁니다. 양쪽 신경이 다 눌리고 있고, 특히 근데 오른쪽이 더 불편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양쪽 신경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맨 밑에 마디 5번 천추는 물론 디스크가 다 달아가지고 높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추간근 협착이 있어가지고 그 디스크를 조금 올려가지고 맨 5번, 6번, 5번 천추를 좀 유압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오랫동안 재발하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다시 수술하지 않도록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최소 절개해 미세 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살펴보면서 신경 뿌리를 압박하는 뼈와 인대 등을 일부 제거합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는 자가골을 이식하고 디스크 높이 유지와 지주 역할을 하는 케이지를 삽입하는데요. 신경을 감압한 후에 발생하는 척추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요추 5번과 천추 1번은 나사못으로 고정해줍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다 감압을 잘했고 5번 천추에 나사 고정해가지고 디스크를 올려서 그 신경이 나오는 주간공을 좀 넓혔기 때문에 아마 정세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하루나 이틀, 한 하루 정도는 안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 유합술을 받은 후에는 이식한 뼈와 나사못이 자리 잡기까지 충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이주식 씨의 통증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훨씬 낫지. 많이 줄어들었지. 한 7쯤 줄어들어서 그때는 서 있지도 못했는데. 남태욱 병원장이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주식 씨도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좀 그 수술하고 바로는 좀 아팠죠. 예,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좀 걷는 건 수월합니까? 예, 예. 다리 저린 거 한번 보입시다. 걸어보세요. 자, 걸어보세요. 예. 대개는 한 2주 정도 돼야지 뼈를 이식하면 피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다행히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으니까 피검사가 정상이 돼서 주사항생제는 이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항생제만 끊어도 환자분이 닌겔 안 달고 주사 안 맞으니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조금 보다가 피검사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먹는 항생제도 끊을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나이가 거의 80인데 그렇게 빨리 회복해 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환자가 결과가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고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에다가 지금 예.
이렇게 나사 고정을 해놓고 뼈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뼈가 그래 이식해 놓은 뼈가 내 뼈가 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 처음 한 달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어날 때 보조기를 좀 단단하게 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 후에는 척추에 무리한 자극을 주는 자세나 습관을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꾸준한 경과 관찰을 통해 인접 부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일 저렇게 허리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나사 고정하신 분들은 바닥에 절대 앉으면 안 되시고요. 바닥 생활을 좀 의자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아니면 손빨래 하시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걸 좀 피해야지 다른 관절에 무리가 들어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저게 잘 자리 잡으면 그 수술한 부위는 평생 괜찮으니까 그건 안심하고 다른 부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걷기 운동은 뭐 아무리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다리를 움직여 봅니다. 아직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좀 더 힘이 생기고 속도도 붙을 겁니다. 얼른 그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전에부터 아빠 다녔거든요. 한 10년 다녔는데 계속 해야지요. 운동 삼아. 젊은 시절부터 허리가 아파도 나이가 들 때까지 꾹 참고 지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특정 상황에서만 증상이 발생하거나 일상 전반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임대금 씨가 처음 통증을 느낀 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몸 아픈 거, 허리 아픈 거는 오래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부터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뭐 명절이나 뭐 제사나 그런 거 할 때 일을 하면 누웠다 하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항상 이제 김장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그런 일 할 때는 항상 진통제를 먹었죠. 몇 달 전부터는 왼쪽 엉치에서 발끝까지 저리고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편하게 자기가 어렵고 좋아하는 걷기 운동도 조금만 걸으면 쉬어가야 했습니다. 증상이 이쪽에 왼쪽에 고관절이 있어가지고 아프고 이제 되게 걸음 마이고 가면 발바닥도 아파요. 발바닥도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뭐 날마다 뭐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일할 때 사위의 권유로 병원에 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고령에 수술을 받는 게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는 심한 통증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MRI 상에서 보면은 이제 4번, 5번, 5번, 6번 협착증이 있는데 4번, 5번은 전방전이 때문에 이제 전방전이가 뼈가 이제 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신경을 누르는 이제 그런 협착증이 있었고 5번, 6번에는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척추가 이제 5번 뼈가 이제 그 밑에 뼈랑 분리가 돼가지고 불안정증 때문에 이제 5번 가는 신경이 가지 신경이 이제 눌리는 거죠. 심하게 눌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다리 통증이 상당히 많이 심해지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여러 척추 부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수술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임대금 씨는 약 10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고 5년 전에는 신부전과 무릎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어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분 마취를 하고 절개 범위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법을 적용해 빠른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와 증상을 두고 진단해 본 결과 2개의 구멍을 이용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기저질환들을 하나씩 이상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제 술식으로 이제 절개를 많이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출혈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심하겠죠.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건드리고 절개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활도 늦어지게 되고 재활이 또 늦어지면은 또 환자 회복이 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수술 결과나 이런 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의 방법보다는 지금도 조금 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최소 침습으로 하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요 수술을 시행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수술을 할 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심장 질환 환자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출혈도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근육 손상이 적다 보니까 훨씬 더 회복이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수술에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대희 원장이 참관했습니다. 김준 병원장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양방향 내시경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될 때 서울에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양방향 내시경 쪽에서는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14년도니까 한 8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이제 예전에 이거를 먼저 하고 계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지훈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수술을 꾸준히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더 많은 수술을 하는 이제 이 되게 스파인 쪽에서 척추 수술에서 되게 대가가 돼서 제가 이제 반대로 이제 김지훈 원장님의 지금 수술을 좀 더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김준 병원장은 지난 7월 제22회 태평양 및 아시아 최소 침습 척추 수술 학회 공식 연사로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기술적 성장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었죠. 강의를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척추 유합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양방향 내시경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점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의학 전자도서관에 보면은 이제 뭐 지금도 한 100여 건 정도 논문이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그 한국 외 아시아 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소개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도입이 좀 더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방향 내시경에 관련된 이런 기술에서는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는 뭐 독보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추 4번, 5번은 후방 신경 감압술을, 요추 5번, 천추 1번은 척추 유합술을 진행합니다. 피부에는 작은 구멍 2개에 내시경 기구와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데요. 실시간 영상 장치를 보면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위치시켜 신경 통로를 막고 있는 뼈와 인대를 제거합니다. 신경이 충분히 감압된 걸 확인하면 튀어나온 디스크도 조각 내 제거해줍니다. 디스크를 종판에서 다 떼어낸 후에는 내시경으로 안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뼈 이식을 진행합니다. 신경을 보호한 상태로 인공 디스크 역할을 하는 케이지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 디스크의 높이를 정상적으로 맞춰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사못을 이용해 불안정한 척추체를 바르게 고정해주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사실 스콥을 이용한 이 수술은 오늘 처음 봅니다. 퓨전까지 가는 거는. 근데 저희가 개방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열고 근육도 더 많이 손상을 주지만 안쪽까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빛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스콥을 보니까 저 안쪽까지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훤히 더 오히려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 개방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주위 조직이나 이런 근육 손상은 훨씬 덜해서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절개로 병변 부위를 확대해 살펴보는 양방향 내시경 덕분에 좀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에서 깨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통증에서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일단 한 부위를 강압술을 했습니다. 4번, 5번 강압술하고 5번, 6번은 이제 강압술 이후에 이제 나사 고정술을 일단 보형물을 이용해서 나사 고정술을 시행했고요.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고 더 잘 된 것 같아요. 예. 수술한 지 2주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임대금 씨는 보호대를 착용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앉아있는 자세가 수술 전과 비교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회복도 잘 되고 있고 좋아요. 하루가 다르게 회복은 잘 되더라고요. 지금으로서 지금 이제 아픈 게 이제 허리 여기만 이제 아픈데 이거 이제 시간이 가면 괜찮을 거고 지금 허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김주은 병원장이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많이 안 아파요. 날마다 다르게 이렇게 회복은 잘 되고 있어요. 여기만 약간 저리고 괜찮아요. 그죠. 인공 디스크와 나사못은 무사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경 통로가 확보된 덕분에 통증도 줄어들고 있죠. 한마디는 이렇게 나사 고정을 이렇게 했고 한마디는 이렇게 저희 감압술을 시행했거든요. 뭐 조금 복잡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복잡한 수술인데 예전 같으면 다 이렇게 허리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이라는 게 되게 더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양방향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 안에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놓고 이제 뼈도 깎아내고 신경도 이제 이렇게 넓혀줄 수 있어가지고 회복이 예전보다 당연히 이제 빠르시죠. 이렇게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빠르시고 회복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처럼만 회복된다면 퇴원까지도 문제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남은 회복 과정과 재활 치료에 전념하면 됩니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후유증 있을까 봐 그거 날마다 다르게 회복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나중에 뭐 큰 뭐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문제가 생겨도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첫 수술이든 이제 이게 교복 재수술이든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이제 잘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원래 걷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걸어지고 통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고 보행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척추에 있는 뒤에 있는 기립근, 그러니까 등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더 굵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근육이 약해진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살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진다 이런 선입견들을 사실은 안 가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렵게 느껴지는 척추 수술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 결과 제2의 인생이 임대금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걷는 즐거움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몸 조심해야지요 뭐. 나는 이제 뭐 일하거나 그를 안 하니까 집에서 밥만 해먹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요. 먹는 약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면 되겠어요. 사람은 허리가 제일이지 뭐. 허리가 아프면 힘을 다 못 써요. 여자고 남자고. 어쩔 수가 없어. 허리 아픈 걸.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키와 체구가 주어진 연령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태를 지칭하는 외소증. 연골의 뼈 형성 능력에 장애가 생기다 보니 척추관 협착증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이준 씨가 그랬죠. 이게 작년 이제 12월쯤부터 이제 다리에 이제 저림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허리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장 근처에 이제 신경외과 이제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 이게 호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병원 치료 받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이게 심해지면서 이게 잘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잘 못 걸어 다니니까 이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쩔뚝거리니까 조금 이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러니까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 주사 맞았을 때 잠깐 이제 괜찮아졌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조금 더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술을 말씀해서 여기 이제 병원 와서 마지막으로 조금 진단 받고 결정하자 생각했는데 이제 남태웅 원장님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 힘이 빠지는 상황.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비가 우려돼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지난 3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감압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34살인데 여러 부위, 그러니까 척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난정이병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질환 때문에 척추관 협착성이 젊은 나이에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34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CT상에서 보면 이렇게 신경이 내려간 주위 쪽으로 이렇게 뼈가 자라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나이가 보통 정상인 것은 뭐 5, 60, 60대 돼야 되지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벌써 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존적인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다행히 수술 후에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지만 걷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간 덕분입니다.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래 한마디 하는데 수술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1차, 2차에 나름으로서 2, 3, 3, 4를 먼저 하고 4, 5 천수 1번을 2차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전체 절개를 이만큼 크게 안 하고 내시경으로 하게 되니까 재활이 좀 빠르고 이래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100m 걷는 게 힘들었는데 50m, 100m는 지금은 한 2, 3km까지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부위 외에도 협착이 진행되는 부위가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술하고 한 7, 8번, 5번씩 이래 와서 신경 차단 수술하고 나서 할 때마다 조금씩 걷는 범위가 늘어나고 다리 저림이 좋아지고 이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 좀 아마 앞으로 또 다른 부위를 또 그 위에 지금 위에도 보면 협착증이 있거든요. 그 부위에 또 장세를 일으키면 그 부분도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통증들은 신경 차단술로 해소해 줍니다.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면서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데요. 치료 후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만큼 앞으로의 관리가 관건입니다.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는 이게 생각만큼 바로 좋아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아니 이제 3개월 차, 이제 4개월 차 접어들고 이제 주사 치료도 갖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호전되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몸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최대한 이제 신경 써서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라든지 그걸 꾸준히 해서 최대한 이게 진짜 재발 안 하도록 조금 운동을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뭐 선천적인 원인이라면 이게 지금 뭐 앞에 환자분처럼 연골 무형성증, 우리가 보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외소증, 난정이병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연골이 성장판에서 연골이 잘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도 작으면서 척추가 이렇게 협착증이 젊은 나이에 20살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지금 환자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대개는 한 빨라야 50, 60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 뼈도 굉장히 단단하고 협착증이 여러 부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식적으로 이렇게 절개를 많은 부분을 절개를 하고 뼈가 이렇게 거의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구멍을 좀 몇 부분 내 가지고 그 협착증 있는 부분만 이렇게 풀다 보니까 훨씬 좀 이렇게 입원 기간도 줄고 재활 수술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되니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들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은 퇴행성
이렇게 우리가 한 50년 이상, 60년 이렇게 척추를 쓰다 보니까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주변에 관절,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물렁뼈의 높이가 쿠션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들면서 협착증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오는 질환이 이렇게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오시는 분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해보다가 시술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도저히 안 되면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 그래도 도저히 또 불안정성이 있거나 여러 번 수술을 한 번이나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협착증이 진행된다면 그 마디에는 나사 고정을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명래 씨는 지난 8월에 척추 유압술을 받았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몇 개월 전부터는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엎드리지도 못하고 조금 엎드리고 나면 아리고 다리 밑으로 저리고 아리고 발바닥까지 아리고 저리고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픈 건 한 4개월, 5개월 됐어요. 그전에는 약간씩 조금씩 아파갖고 조금씩 치료받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팠어요. 아이고. 사실 이번이 첫 수술은 아닙니다. 17년 전에 척추 수술을 한 차례 받았었는데요. 수술 후 잘 지내다 다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2005년도에 그때는 추간판 탈출증이 이래가지고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유압술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재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왜 아플까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할 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서서히 아파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막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모든 게 다 귀찮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 재활 치료를 먼저 해봤는데요. 고관절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 양방향 내시경 척추 후궁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갔죠. 2차례 수술로 생긴 심한 유착을 박리하고 신경이 지나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나사 고정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본인이 나사 고정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시술도 하고 또 안 돼서 내시경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한마디 나사 고정 수술을 하셨습니다. 3번, 4번은 그런 대로 이렇게 좀 뭐 버티고 있는데 4번, 5번은 또 지난번에 수술도 하고 이래 돼 놓으니까 신경도 나가는 길이 막혀 있고 이래 놓으니까 케이지라고 이렇게 요 사이에 받쳐 놓음으로 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넓게 이제 넓어지고 뭐 다행히 그래도 그래요. 그 통증은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수술이 잘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이라는 관절, 척추에도 여기 보면 관절이 있거든. 여기 보면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예. 이 관절이 빨리 닳는 거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예. 항상 이렇게 허리 펴서 걷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꾸 배내고 이렇게 좀 걸어야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들이 유압이 조금 늦어져요. 뼈가 생기는 속도가 다른, 유압이라는 결국 뼈 이식을 해놓은 게 있어. 뼈가 자라 나와서 뼈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어집니다. 한 몇 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된다면 뭐 당분간은 몇 년, 10년 이상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행히 잘 쓰시면 15년, 20년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 부담되는 제 자세, 방바닥에 앉는다든지 쪼그려 앉아서 우리가 손빨래 한다든지 뭐 텃밭 일 하는 것처럼 허리 구부려서 작업하면 저 4번, 5번 유압한 마디는 이상이 안 생길 건데 그 위에 마디나 아래 마디도 약간 디스크가 있고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또 안 좋아지면 나사를 또 한 마디 연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하시면 아마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수 재활 치료를 통해 허리와 다리 근력을 기르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를 교정합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오래 눌려 있었어 가지고 다리 쪽에 힘도 없고 그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통증, 저림 이런 것들이 많이 호소하셨는데 수술 후에 그런 부분이 괜찮아지고는 있지만은 근육에 힘이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신경 회복 속도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는 것도 감소시킴으로써 회복이 한층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이제는 통증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나니 웃는 날이 많아지고 여생을 즐겁고 소중한 순간들로 꾸며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저리고 당기는 것도 받고 나니까 좀 풀리고 도수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는 뭐 이 나이에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안 아프고 사는 거지. 뭐 이제 앞으로는 더 허리가 더 이상 이제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게 저는 그 바람이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그 정도만 되면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뭐 유명한 타이거우즈 같은 선수도 여러 번 척추 간단한 내시경 수술도 받고 시술도 했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를 유압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마스터즈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합병증이 생기는 그 전체 척추를 마치 못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유압함으로써 안 좋은 마디를 이렇게 고정함으로써 또 통증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에서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를 유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움직임, 이전의 움직임을 같이 해준다면 다른 마디에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디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좀 이전의 생활보다는 조금 줄여서 이제 그걸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두관 씨는 지난 겨울에 척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을 받기 몇 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정도였죠. 보존적 치료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2000년도에 그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 안 돼가지고 수술이 참 잘 됐다 하면서 그런데 나는 걸으면 못 걸어가지고 그래 통증 크리닉 그걸 한 두 번 조금 걸을 수가 있었어요. 통증 크리닉 한 두 번 맞고 두 번 하고 그러고는 또 안 돼가지고 한의원에 그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 갔더만 도망가는 거 허리들은 막 더 아프고 막 그래 내가 당이 좀 있는데 그 뭐 약을 뭔지 지어라도 약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고 사람 막 미치겠다.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은 홍두관 씨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쉬어가야 하고 수시로 다리를 두드리면서 통증이 가시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그래 병원에 갈 때도 뭐 엠브레 타고 막 이래 생기다. 마음 어쩌지 마 어떤 데는 죽고 싶다 했겠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막 손주도 하나 못 끌어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그냥 확 죽어볼까 이래 생각해. 사람이 허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짜증만 나고 막.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척추 유합술이었습니다. 거의 뭐 100m 이상 이제 걷는 게 뭐 거의 뭐 이 정도 외래 오시는 것도 많이 상당히 불편해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수년 전에 뭐 똑같이 이제 척추 협착증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전 기존 방법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후궁절제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뼈를 일단 근육을 절제를 이제 절개를 이렇게 한 10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근육을 벌린 다음에 안에 후궁절제술이라고 해서 뼈를 다 깎아내고 다 뜯어내고
뼈가 노니까 불안해지니까 나사 고정을 이렇게 한 거였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는 나사못으로 3마디를 고정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이번에는 위쪽 마디가 약해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움직일 때, 굽힐 때 이렇게 놀죠, 그죠? 이게 수술하고 나서 자꾸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3번, 4번, 5번, 뭐 아니면 5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이제 받으면 아무리 유압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딱 묶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부위가 굉장히 운동이 쉽게 말해서 많아지거든요. 스트레스가 받는 면적당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운동량이 많아지고 이 뼈가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굽힐 때 불안한 거죠. 이렇게. 홍두관 씨는 척추 수술 외에도 숱한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기도 했고 암을 이겨내기도 했죠. 남들보다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또다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닥치고 말았지만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덜 수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용기를 냈습니다. 뼈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환자들은 단순한 이 감압술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자체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안에 이제 뼈를 깎아내고 뒤에 후궁절제술이라고 해서 뼈를 이제 깎아내는데 당연히 이제 최소 침습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안에 보형물을 이제 넣고 이제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새로 이제 맞춘 거죠. 기존의 나사못을 제거하고 요추 2번, 3번의 척추 유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수술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들이 그 회복이 상당히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리 저림 이런 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좋아지고 요통도 아무래도 이게 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리 근력도 많이 이제 늘고 또 코어 근육도 훨씬 더 좋아지다 보니까 요통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저는 걷지도 못했어요. 내내 이렇게 짚고 다닌 거. 그래가지고 또 한두 달 다니다가 또 이제 지팡이라 또 바꿔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래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이제는 이제 지팡이 펴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걸으면 한 400m 걸을 수 있으니까. 홍두관 씨의 일과에는 운동이 빠지지 않습니다. 집 근처 운동장을 매일 3바퀴 이상 돌면서 허리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만 했던 수면제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아프다니까요. 운동을 하니까 걸어 다니면 좀 덜 아픈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 또 우리 이 아이도 아파요. 그러니까 좀 걸어 다니면 좀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 써가지고 양치도 할 수 있고 써가지고 저는 써가 양치 못해 의자에 앉아가야만 한다니까. 써가 양치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요. 맨날 앉아가던 게. 몸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척추 질환과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대 씨는 수십 년간 소를 돌보며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날랐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서울서 한번 수술을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이제 한 달, 이제 그렇게 수술하기 전 한 달 전, 그러니까 7월부터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제 부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리 돌아눕기도 힘들고 엎드리지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여기서 뭐 내 차도 있지만은 그냥 택시를 타고 바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게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14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된 일을 계속하고 나이도 먹다 보니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 유압술로 했습니다. 처음에 5번, 4번이 유압술을 했었는데 거기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 위에 그 고정술을 해놓으면 위쪽이 안 좋아진다네. 자연적으로 그거는 세월이 흐르면 그리 안 좋아진답니다. 그런 아마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고 그건 잘 되어 있는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우쪽으로 많이 안 좋아졌던가 봐요. 그렇게 아프죠. 병원에 가서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뭘 안 잡으면 못 걸을 정도로 어저께 수술받은 부위의 위쪽 마디에 문제가 생겨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요. 잘 걷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던 통증이 완화돼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프고 그런 데는 없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의대든 어찌했든 간에 한 2달 동안은 보호대 잘 차고 조심스럽게 일을 이제 천천히 하라고 그래 하시는데 일단은 뭐 원장님 그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으로 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손이 가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빠른 회복을 돕는 길이긴 하지만 아직은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신 틈틈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고 외래 진료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앉아 있을 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진료 수술한 지 한 6주 넘어가지고 외래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앉으십시오. 네. 6주, 8주, 6주 정도 됐구나. 보시면은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밑에 보형물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밑에 있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이렇게 빠지고 다시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전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술하신 부위 위에가 이제 이렇게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이 많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꽉 눌리고 양쪽 다 심하게 눌려서 디스크도 이렇게 생기고 협착도 같이 동반해서 양측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한 수년 정도 쓰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죠. 특히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소를 키우시면서 이제 농사일도 하시고 노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잖아요. 운동량이 많을수록 우리 인체는 어차피 이 퇴행성 변화가 좀 급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전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재협착이 이제 위에 부위 재협착이 오신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좀 심하게 돼 있고 뼈가 자체가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뼈가 조금 너무 좀 불안정한 상태고 하니까 단순히 이거를 감압술로 해결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보형물을 조금 이제 절개를 조금 해서 제거를 하고 양배양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5번에 있는 4번에 있는 뼈를 조금 깎아내고 그 이제 5번, 4번 사이에 그 공간에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나서 안에 보형물을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5번, 6번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5번, 6번의 그림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유압술을 했던 부위 바로 위에를 유압을 한 건데 뭐 굳이 여기다가 따로 나사를 박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는 유압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번, 5번만 이렇게 유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있거든. 남은 통증은 주사 치료로 충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2번의 수술을 통해 허리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게 된 김정대 씨. 이제는 통증 없는 삶이 주는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통증이 이제 허리 요통이 있잖아요. 예. 이제 상처 부위 요통이 되는 것도 이게 통증이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조금 제어가 되고 증상이 완화가 돼요. 지금 뭐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도 괜찮고요. 컨디션도 좋고 앞으로 뭐 조금만 더 관리 잘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죠. 뭐 다른 뭐 크게 문제 없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도래한 100세 시대.
하지만 건강 수명까지 늘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노화로 발생하는 질환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편안한 여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늘 몸을 살피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그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뭐 처음에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수술을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복잡하고 사실 어려운 수술들이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수술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행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양배양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은 굉장히 뭐 재수술이나 어려운 고령의 어려운 수술 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척추도 과도하게 무리하게 쓰다 보면 빨리 닳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증이 빨리 오게 되면 빨리 치료하게 되고 또 수술하게 되고 생활이 나중에 뭐 이렇게 70이나 60, 70이 되면 통증 때문에 보행이 힘들고 허리에 고통을 받게 되니까 평소에 우리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도 하시고 내가 허리를 어떻게 쓰니까 아프다면 그 방법은 피하고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골다공증이 오지 않게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